의젓한 장난감 병정. 우와, 장난감 병정이다. 소녀는 생일 선물로 받은 상자를 풀고는 신이 나서 폴짝 뛰었어. 상자 안에는 25개의 장난감 병정이 들어있었지. 소녀는 장난감 병정들을 탁자 위에 세웠어. 그런데 마지막 병정은 다리가 하나뿐이었지. 장난감 병정을 만들던 장인이 재료가 부족해 마지막 병정의 다리를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던 거야. 탁자 위에는 소년이 가지고 노는 다른 장난감도 많았어. 종이로 만들어진 궁전도 있었지. 종이 궁전 앞에는 춤추는 소녀 인형이 서 있었어. 춤추는 소녀 인형은 한 발을 뒤로 치켜든 채 한 발로 서 있었지. 외다리 병정은 춤추는 소녀를 보자 마음이 저려왔어. 우아한 동작과는 다르게 얼굴 표정이 외롭게 느껴졌거든. 병정은 춤추는 소녀도 자신처럼 다리가 하나뿐인 줄 알았던 거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소년이 깊은 잠에 빠지고 댕, 댕, 댕.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장난감들이 모두 살아나는 게 아니겠어? 동물 인형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차 장난감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렸어. 갓으로 온 병정들도 신기한 듯 방 구석구석을 누볐지.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궁전 앞에 춤추는 소녀만 바라보았어. 그때 심술쟁이 마법사 인형이 나타나 외다리 병정을 툭 쳤어. 어이, 외다리 병정. 자네랑 저 소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정은 날이 셀 때까지 춤추는 소녀만 바라보았단다. 다음 날 소녀는 눈을 뜨자마자 병정 장난감으로 놀이를 시작했어. 외다리 병정만 창가에 빼두고 말이야. 갑자기 불어들어오는 바람에 창가에 있던 외다리 병정이 창밖 아래 도랑으로 빠졌어. 마침 도랑에서 놀던 개구장이 꼬마들이 도랑물에 정신없이 떠내려오는 외다리 병정을 집어들었지. 꼬마들은 종이로 배를 접어 병정을 싣고는 도랑물 위에 띄워 세차게 내려보냈지. 물살은 거세지고 종이배는 뒤집힐 듯 흔들렸어. 종이배는 도랑 끝에 이르러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고 외다리 병정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에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한참 후 누군가 배를 세차게 흔드는 느낌에 외다리 병정은 눈을 떴어. 여기로 들어오려면 동행료를 내야 해. 무섭게 생긴 쉬궁지가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다가왔지. 그때 한 차례 거센 물살이 일더니 종이배가 시궁주의 발톱에서 벗어나 빠르게 흘러내려갔어. 그러다 강으로 연결되는 낭떠러지로 우르르 떨어지고 말았지. 큰 물살에 종이배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외다리 병정은 강물 속으로 빠졌어. 그 순간에도 외다리 병정은 춤추는 소녀의 모습을 떠올렸지. 그때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무섭게 헤엄쳐 오더니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키고 말았어. 외다리 병정은 그만 정신을 잃었지. 얼마쯤 지났을까? 다시 밝은 빛이 눈앞을 비추었어. 외다리 병정은 슬며시 눈을 떴지.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에구머니, 도련님 장난감 병정이 왜 여기 있지? 외다리 병정을 삼킨 물고기가 낚시꾼에 잡혀 생선가게에 놓이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물고기를 소년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사온 것이. 도련님이 잃어버린 장난감 병정이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소년의 방으로 돌아온 외다리 병정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 함께 만들어진 24개의 병정도 심술쟁이 마법사도 보였지. 그리고 춤추는 소녀 인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 외다리 병정은 춤추는 소녀를 보자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를 뻔했어.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외다리 병정을 집어들더니 장작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 속으로 휙 던졌어. 너무도 순식간이라 외다리 병정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지. 외다리 병정은 몸이 녹아드는 고통을 느끼고 나서야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는 애타게 춤추는 소녀를 찾았어. 심장까지 타들어가는 아픔 속에서도 춤추는 소녀에게만큼은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그런데 요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휙 불더니 춤추는 소녀 인형이 벽난로 속 외다리 병정이 타고 있는 불길 속으로 날아 들어온 거야. 종이로 만들어진 춤추는 소녀의 몸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어. 노쇠로 만들어진 외다리 병정도 의젓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물흐물 뭉개지고 말았지. 이튿날 아침, 하녀가 벽난로 청소를 하려고 재를 긁어냈어. 재 속에서는 외다리 병정에 몸이 녹고 남은 심장 모양의 노쇠 조각과 춤추는 소녀가 꽂고 있던 머리핀이 까맣게 그을린 채 나란히 있었단다. 도시 생활을 하는 동물은 누구일까? 이야기 속에서 하수구 앞을 가로막고 장난감 병정에게 겁을 준 시궁쥐는 도시의 음침한 곳에 살면서 텃세를 톡톡히 부렸어. 실제로 시궁쥐는 사람이 사는 집 주변이나 식료품이 쌓여 있는 창고, 하수구 등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중 하나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은 산이나 숲 또는 강이나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일 거야. 하지만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도시에 사는 동물들도 있단다. 물론 도시는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야. 오염이 심해서 신선한 먹이를 구하기 힘들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많아서 동물의 안전한 터전을 마련하기도 힘들어. 또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에서 동물은 사람들의 터전을 더럽히는 해로운 짐승으로 여겨지기도 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도시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인데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 비둘기 똥이 도시를 더럽히고 비둘기가 날면서 나쁜 병균을 옮기기도 한단다. 도시에 사는 동물이라면 날렵한 몸놀림으로 지붕 사이를 오가는 고양이도 빼놓을 수 없어. 고양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기도 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지. 간혹 모래놀이터에 똥오줌을 싸두어 어린이들에게 질병을 옮기기도 한단다. 바퀴도 빼놓을 수 없는 도시동물이야. 5억 년 이상이나 지구상에서 살아온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곤충이지. 집안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 살며 음식물 찌꺼기나 부스러기 등을 먹고 살아. 이 동물들의 가장 위험한 천적은 바로 사람일 거야. 비둘기와 고양이는 자동차에 치이거나 사람들의 손에 죽기도 해. 또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 성인병에 걸리기도 한단다. 물고기가 삼킨 먹이는 어떻게 될까? 장난감 병정이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 다시 소년의 집으로 돌아오다니 마치 기적 같지? 실제로 물고기가 장난감을 삼킬 일은 거의 없겠지만 생선 손질을 해보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고기가 잡아먹은 작은 생선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 물고기가 삼킨 먹이는 어떻게 될까?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소화기관의 시작은 입이야. 물고기는 입으로 먹이를 그대로 삼키거나 이빨로 부순 다음 식도로 내려보내. 바위의 이끼를 먹는 은어 같은 물고기는 작은 칫솔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 물고기는 단단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 식도를 통과한 먹이는 위로 들어가는데 위는 뱃속으로 들어간 먹이가 처음으로 소화작용을 거치는 곳이야.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위의 모양도 다양한데 잉어, 학꽁치, 날치, 망상어와 같이 위가 아예 없는 물고기도 있어. 반면에 대구, 아귀, 풍선장어와 같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큰 먹이를 만났을 때 한 입에 삼켜버릴 수 있도록 거대한 위를 갖고 있거나 위를 부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 물고기의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먹이는 창자로 들어가. 창자 내부에는 주름이 많아 소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지. 창자의 길이도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육식성 물고기는
창자가 비교적 짧고 반듯한 반면 초식성 물고기는 창자가 비교적 길고 구불구불하게 생겼어. 창자에서 먹이를 모두 소화시키고 영양분의 흡수를 끝내는데 여기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설된단다.